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지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기사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게 이제 4월 5일날 나와 있는 기사인데,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연장이 됐다라는 기사예요. 압구정이나 이 목동, 여의도, 성수 같은 지역은 아파트 재개발 지역, 아파트와 관련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채널도 빌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막 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한데, 작년 27일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올해까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올해 이제 풀릴까를 기대를 했지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빌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청담, 삼성, 잠실, 대치 이 지역이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이 지역이 이제 풀리냐 마냐에 대한 내용을 4월달 압구정 이 라인을 보고 이게 풀리면 거기서 풀리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번엔 1년 연장이 돼서 6월달에 있는 지역도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전체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방금 보여드렸던 게 이 지역이죠.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이 지역이 작년 4월달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올해까지였다가 내년까지 연장이 된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곳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 송파, 잠실 이 지역이 이제 풀리냐 마냐 화두였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4월 달에 연장이 돼서 6월 달에 나와 있는 이 지역도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거는 2022년도라고 나와 있지만 2020년도에 처음 지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1년도, 22년도, 올해 23년도까지 계속 연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6월 달에 지정이 됐다 보니까 아마 이번 게 4월 달 말게 4월 초에 나왔으니까 6월 달에 이제 지정된 거는 아마 6월 초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4월 달 거를 안 풀어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 청담 이 지역을 또 풀어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해서, 좀 지배적인 의견은 아마 이번에도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풀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인근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2020년도에 처음 됐을 때 삼성 마이스 지역이나 코엑스 또 한전 부지나 이런 개발될 지역이 좀 있었잖아요. 그쪽 부근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나 투기가 발생할 거다라는 차원에서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처음에 딱 시행이 됐을 때는 호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갭 투자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2년 동안은 무조건 자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묶여서 갭 투자가 좀 많이 없어지면 금액이 좀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 호응도 괜찮았었던 시행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긴 했었죠. 하지만 전 국민적인 차원에 있어서 강남을 잡아야 전국의 부동산이 잡힌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건데, 막상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을 잡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안 잡히고 있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를 주택만 묶은 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일반적인 토지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일반 빌딩을 살 때도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게 거의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나름 강남에서 네임밸류가 있고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신사동, 청담동, 삼성동 이 세 지역이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사를 제외하고 삼성, 청담이 묶여버리니까 가장 이제 풍선 효과로 뜰 수밖에 없는 지역은 신사밖에 없죠. 그래서 약 3년 동안 신사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신사동의 거래가 많이 되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반발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이게 좀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재산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투기 억제를 위한 제한은 합헌이라고 나왔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의 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제한의 형태, 이걸 아예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위한 제한이다 라고 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합헌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고, 2020년대 이후로 한 3년이 지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렇게 토지거래가 묶이고 나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사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삼성이나 청담은 내가 이걸 매입을 하려면 매입하고 2년을 직접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했을 때 취득세 중과되는 이슈도 있고, 난 임대만 주고 싶은데 직접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의 니즈와 투자 목적이 맞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서 신사동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거래량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신사동은 58건, 청담동은 21건, 삼성동은 14건, 거래량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청담과 삼성을 합쳐도 신사동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신사동이 좀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다음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 관련 주요 업무 처리 안내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건데, 제가 여기서 상가에 대한 부분만 따온 내용이에요. 주택 부분은 무조건 내가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상가는 임대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골자는 무조건 다 써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취득 후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임대 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다. 막상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경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 건데,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는 걸 예외를 인정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에 일부만 사용하고 근생시설의 용도인 경우는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삼성동이나 청담동 쪽으로 보면은 근생이 아닌 업무시설이라는 그 건축물 용도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시설은 내가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에는 매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법에 오류가 있는 게, 근생시설은 임대가 가능한데 업무시설은 임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청담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없었던 건물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내가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원래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용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매입을 하고 이용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막상 3개월 이내에 그대로 쓰지 않거나 내가 쓰기로 한 부분을 임대로 주기로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내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 때는 거의 한 30%가량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돼 있고, 또 두 번째 내용은 허가를 받고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취득계획의 한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청담 삼성 지역으로 거의 거래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당하기도 하면서 법적으로 오류가 있어 보이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번 연도 6월 달에 이제 연장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날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가 연장이 된다면, 안 풀리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수자는 안 사면 되는 거니까. 보통 매수하시는 분이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이 실사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로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투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삼성 청담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관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막상 피해가 있을 만한 사람들은 매도자 같은 경우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22년도나 2021년도 말쯤에 이제 매입하셨던 분들은 2년 동안 실사용이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때 매입을 했는데 지금 금리가 거의 5%, 6%가 오른 상황에서 난 팔고자 하는데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토지거래 허가가 연장이 된다면 많이 상황이 야속할 것 같기도 하고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번 6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행사나 또 신규 법인 같은 새로운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3년간에는 직접 실사용하는 수요자만 이제 매입을 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삼성 청담도 굉장히 유망하고 워낙 이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도 취득세 중과 이슈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요가 늘어나면 경제 법칙상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동안 묶여있는 그런 매도 물건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서 팔고 싶은데 못 팔았던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번 6월 달에 해제가 된다면 그런 물건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보다 공급을 뛰어넘으면 또 가격이 나름대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면서 좀 많이 가격이 오르는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률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좀 리모델링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다양한 의사결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반면에 3년 동안 신사동이 오른 걸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삼성동, 청담동에 있는 사람도 나도 그만큼은 올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상승폭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또 나름대로 매도자분들도 좀 가격을 많이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이나 매도자 입장이나 둘의 상황을 같이 대비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삼성동이나 이쪽 지역은 금액이 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왔을 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4월 달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면 6월달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4월달이 안 풀렸잖아요. 6월달도 거의 풀리지 않을 확률이 90%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삼성동, 청담동 쪽으로도 호재가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6월달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투자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 의견과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그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그 이슈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